안녕하세요 형님들, 스마토토입니다. 자, 어제 한 조합 가져왔죠. 우리 카드는 아주 푸근하게 들어왔고, IBK 기업은행 185.5 언더는 역시 여자 배구 너무 높은 기준점이었습니다. 아주 잘 들어왔고, 마지막으로 우리 카드 오바랑 페퍼저축은행 승은 아쉽게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한 조합 가져왔다는 점에서 다행이죠. 오늘 연승 노려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농구 월드컵 예선 4경기도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.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대한항공에게 셧아웃을 당하였죠. 과연 홈에서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삼성화재 보약을 먹고 분위기를 전환하였죠.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 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대캐피탈은 홈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. 최근 홈 10경기 중 9승 1패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지만 1패가 한국전력이라는 점에서 조금 무섭긴 하겠죠.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은 지금 범실 문제가 좀 잇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 이 경기는 그래도 현대캐피탈이 유리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, 반면에 한국전력은 지금 직전 경기 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끊고 왔죠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 지금 한국전력의 다운된 분위기를 이 경기에서는 못 돌려놓는다고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맞대결에서는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 지금 현대캐피탈의 분위기가 한국전력보다 훨씬 좋고, 그 다음에 또 지금 허수봉과 레오가 지금의 베논, 그 다음 서재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 승, 마인승까지 보며 한국전력이 그래도 한 세트는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여자 배구 흥국생명 대 GX칼텍스.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정관장에게 충격의 패배를 하고 왔죠. 과연 홈에서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GX칼텍스는 2연패 중입니다. 지금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과연 원정에서 다시 승리를 거둬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전 지금 흥국생명이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소가 있겠지만 직전 경기 정관장에게 졌던 후유증은 충분히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반면 GX칼텍스는 원정이라는 좀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래도 실바, 레이나가 최근 어느 정도 폼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2연패 구간에는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. 좀 GX칼텍스의 분위기가. 하지만 저는 지금 흥국생명의 분위기보다 좋다고 생각이 들고, 직전 경기 정관장 경기처럼 흥국생명이 진행을 한다면 GX가 오히려 역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. 최근 맞대결을 보면 무조건 홈팀이 다 승리를 거뒀던 그런 맞대결 전적이 있는데, 하지만 전 이 경기에서 깨진다고 보겠습니다. 전 GX칼텍스 역배승까지 보면 프렌, 그 다음에 184.5를 하더라도 오버 보겠습니다. 여자 배구에선 상당히 높은 기준점이죠. 하지만 전 풀세트까지 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버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죠. 괌 대 호주. 괌은 농구 월드컵 예선에서 필리핀에게 모두 두 경기 모두 학살당하고 홈으로 왔습니다. 과연 호주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호주는 농구 월드컵 예선에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하고 왔죠. 뉴질랜드에게. 과연 괌에게 질 수가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괌은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시몬, 크루즈가 3점을 앞세워 충분한 득점력을 넣어줄 수 있을까가 조금 물음표가 들고, 그다음 갤로웨이가 높이에서는 우위를 보여주죠. 하지만 호주 상대로는 골밑 약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반면 호주는 원정이나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괌 정도는 최정의 멤버가 아니어도 학살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전 아무리 괌이 홈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홈에 그 호주의 경기력, 그 다음에 농구의 조금 그 경기력, 좀 선수들의 차이죠. 전술의 차이고, 저는 호주가 학살한다 보겠습니다. 전 이 경기 43.5라는 그 기준점이어도
그 핸디캡이어도 저는 호주 마인까지 보며 170.5는 호주가 전 110점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일본 대 중국. 일본은 예선 두 경기 모두 대만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. 과연 분위기가 좋은데 과연 홈에서 중국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중국은 예선 두 경기 모두 대한민국에게 따였죠. 과연 원정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일본은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. 와타나베랑 그다음 호킨스, 그다음에 커크죠. 커크 이 세 선수가 잘해주면 충분히 중국을 조금 비벼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, 반면 중국은 원정이란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나오는 자오루이죠. 자오루이가 중국에서 꽤나 잘하는 카드인데 오늘 출전 예정입니다. 직전 경기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는 아팠었나 뭐 그래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. 전 그래서 자오루이가 충분히 중국의 공격 활로를 조금 열어줄 거라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중국이 일본보다 높이에서의 우위가 확실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전 이 경기는 중국이 역배를 받았는데 왜 역배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기인 것 같고, 저 홈이란 이점 때문에 받은 것 같습니다. 전 이 경기는 중국 역배승까지 보며 좀 높이에서 중국이 또 우위를 보여주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또 가드까지 다시 돌아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본이 완전체가 아니죠. NBA 선수를 다 불러야 돼요. 그럼 전 일본은 이 경기에서 중국한테 프렌 정도는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 두 팀 다 어느 정도 볼 간수를 오래 끄는 팀이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. 두 팀 다 또 수비는 빡세게 할 거예요. 왜냐면 높이에서 싸움이 조금 치열할 것 같거든요. 다음 경기 대만 대 대한민국. 대만은 예선 두 경기 모두 일본에게 지고 왔어요. 과연 대한민국에게 승리를 거둬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대한민국은 예선 두 경기 모두 중국에게 승리로 장식을 하였죠. 과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과연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대만은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. 루춘샹이랑 그 다음에 천인춘이 득점력이 너무 좋죠. 전 이 두 선수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이 들고, 또 하나의 무서운 선수가 길백을 전 대한민국 선수를 못 막는다고 보겠습니다. 애가 2m 13cm 정도이고요. 진짜 골밑이랑 키가 너무 큽니다. 대한민국 선수들이 전 못 막는다 보겠습니다. 전 하영기가 있더라도 길백을 못 막는다고 생각이 들고, 지금은 없긴 하지만, 반면 대한민국은 지금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죠. 마주스 감독이 데뷔전인데 과연 신인 감독 데뷔전인데 과연 오늘 경기 잘해줄까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, 어떤 스타일의 농구를 가져올지가 또 궁금한 이 경기네요.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신인 선수들의 합류가 있죠. 저는 에너지 레벨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신인 선수들의 합류로 하여 전 높이에서의 우위, 저기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. 전 승리는 일단 대한민국 봅니다. 왜냐면 직전 대만과 일본의 경기를 보면 대만이 너무 답답한 경기를 치렀어요. 그걸 봤을 땐 대한민국이 정배를 받은 거는 합당해 보입니다. 하지만 길백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해서 조금 그 간격이 좁아질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, 전 대한민국 승을 보면서 6점으로 하면 대만 프렌 보겠습니다. 대만 홈이기도 하고 길베그 말고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전 대만 프렌 보고 162.5로 하면 오바 보겠습니다. 왜냐면 언오버가 제일 어려워요. 여기에 대만도 어느 정도 3점이 터지면 오바가 될 수 있고,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양국이 터진다면 오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주스 감독의 경기 스타일을 아직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바는 그냥 오바만 보시고 그냥 배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경기 필리핀 대 뉴질랜드. 필리핀은 예선 두 경기 괌이라는 보약을 먹고 왔죠. 과연 홈에서 뉴질랜드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두 경기 모두 지고 왔어요. 과연 원정에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필리핀은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. 워낙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필리핀이 과연 뉴질랜드의 높이에서의 우위, 그 다음에 농구 스타일이 좀 다른데 뚫을 수 있을지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네요. 반면 뉴질랜드는 원정이라는 점에서
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야투율 문제가 있죠. 그 호주와의 경기에서 야투율 턴오버 문제로 두 경기 모두 지고 왔었는데 과연 이 경기에선 고쳐질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하지만 높이에서는 우위가 조금 필리핀과의 격차에선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. 높이에서 우위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필리핀은 다 작습니다. 웬만하면. 전 이 경기는 뉴질랜드가 높이에서 우위 덕분에 승 마인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하지만 저는 170.5의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을까. 결국 필리핀은 빠른 농구를 추구합니다. 호비나 점에서 더 속도를 올릴 거예요. 전 거기에서 뉴질랜드가 따라가고 필리핀은 빠른 속공 전개, 그 다음에 3점으로 넣는다고 생각이 들고, 뉴질랜드는 높이에서 의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으로 충분히 다득점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. 저는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. 자 형님들, 저는 현대캐피탈슨 일본 165.5 언더 이렇게 한점, 그 다음 GX칼텍스 1.5 푼에, 그 다음 필리핀 170.5의 오버 이렇게 한 점 가져왔고요. 오늘 고배당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. 생각보다 고배당이 좋은 게 없어 보여가지고 가져오지 않았고, 전 오늘 이 4경기 모두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 가실 거면 여기서 골라가시든가 안 그러면 똑같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형님들 실전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연승 달려보겠습니다.